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 대혁신의 마중물이 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39회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보다 8.1% 늘려 728조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대혁신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전망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예산안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법 개정의 진정한 목적이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인 만큼 노동계의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성원 덕에 미일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과 관련해선 최소한 다른 목소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확장 재정 기조로 운영합니다. R&D 예산을 역대 최대 편성하는 등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7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R&D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R&D는 미래를 위한 성장 엔진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R&D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쉽게 말해 R&D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해 기술로 만들고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마치 요리사가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 연구는 재료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근본 원리를 파고드는 단계입니다. 둘째, 응용 연구는 새로운 요리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초 연구 성과를 활용해 AI로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셋째, 개발 연구는 실제 음식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진단 AI를 사용하기 쉬운 앱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R&D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특히 AI가 모든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지금 혁신적인 R&D는 곧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임 정부의 긴축 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 재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에 집중하였습니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72조 원을 투자합니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10조 1천억 원을 투자, 산업과 생활, 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합니다. 산업에서는 우수한 제조 역량 데이터를 활용한 피지컬 AI 중점 사업에 5년간 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에 신속한 AI를 적용 지원하는 AX 스프린트 300을 추진합니다. 전국민 AI 붐업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선보이고 고성능 GPU 5만 장 조기 확보에 나섭니다. AGI 준비 프로젝트와 피지컬 AI 선도 기술 등 AI 연구 기반도 본격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R&D와 신산업 혁신에는 44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 B, C, D, E, F 육성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R&D 투자로 분야별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신산업 분야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해 스케일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 지원에도 4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조선 MRO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합니다. 통상위기,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현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K유통 플랫폼 해외 진출 지원을 신설하고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고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00만 원 규모의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문화 강국 조성을 목표로 5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컬처와 관광, 푸드, 뷰티 등 K붐업에 나섭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R&D 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나눠주기식 R&D를 혁파하겠다는 목표 아래 2024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는 비효율적 과제를 정리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삭감 기조를 연구 생태계 훼손으로 규정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과 확장을 내세우며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증액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 패권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정부는 효율을, 이재명 정부는 생태계 복원과 확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두 간사님께서 과기부가 부처 중에 존재감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오늘 법안 발의한 중요한 법안이 있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에서 저희가 논의해서 발의된 R&D 예산의 신속 회복과 과학기술계 복원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R&D 예산의 차질 없는 투자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의 가장 큰 메시지는 윤석열 정권과 같은 R&D 예산 폭거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당연히 R&D 예산 폭거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해당 법에 담긴 국정의 의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적이면서 또 지속 가능한 R&D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R&D 예산 심의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R&D 예산 심의권이 말로만 과기부에 부여되어 있었고 실상은 기재부가 상황처럼 휘둘렸던 측면이 존재해 왔습니다. 기재부가 R&D 예산으로 갑질을 한다는 현장 연구자들의 제보가 끊임없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욱 큰 문제는 기재부가 도대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심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해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기부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ICT, 방송, 통신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주요 역할 무엇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관련 기술을 육성하며 R&D 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기술 등 특정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산하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실행부처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재부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을 관리하는 경제총괄부처입니다. 주요 역할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검토하고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최종적으로 배분합니다. 세금 정책을 수립하고 물가를 관리하는 등 국가 경제를 조율하는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장관님,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기술 자문회의는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어떤 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하고 수요자 중심의 R&D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전문성이 없는 그 기재부가 과기 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요식행위처럼 만들려고 하면 이건 과기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과학기술 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게 과기계를 지키고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 R&D, 일반 R&D 나누어서 심의하는 국가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심지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통합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R&D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과기자문회의의 R&D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 통합심이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 윤석열식 그 말장난이 아니라 강력하게 R&D에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향한 강력한 의지가 끊이지 않고 향후 대한민국의 도약을 책임지는 교두보가 이 법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 경제 2분과에서 발의한 그 과학기술기본법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에 산을 넘을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또한 35.3조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그리고 현장 연구자 중심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10배, 100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기부에서 R&D 시스템 대개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자들의 진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이 되고 진짜 과학기술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AI 발전 그리고 정말 각국이 말 그대로 전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AI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 발전 방향을 기획하고 있는 IITP에는 오히려 족쇄가 달려 있습니다. R&D 전문기관 중에서 IITP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IITP만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고 그로 인해 역량까지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전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그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고 IITP 사찰 감사건도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가 벌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IITP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AI 시대를 대비하는 그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건은 그 정부 차원에서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만 법안으로 좀 가닥을 타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영향으로 소비는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4.4로 전달인 6월보다 0.3% 증가했습니다. 건설업은 생산이 줄었습니다. 광공업은 자동차가 줄어든 반면 전자부품 20.9%, 기계장비가 6.5% 늘어 0.3%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와 정보통신 등에서 늘면서 0.2% 올랐습니다. 이로써 생산은 두 달째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통신기기와 컴퓨터, 가전제품을 비롯해 음식료품과 의복 모두 늘면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달보다 2.5% 증가했는데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차 추경에 포함되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으뜸요율 가전 환급 사업 등의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물론 서비스업의 유통 외식 숙박, 미용 등 개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와 기계류에서 투자가 늘면서 7.9% 증가해 넉 달 연속 감소해서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전달보다 1.0%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4.2% 감소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측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됩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한 달에 2,200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됩니다.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해방태 UFS 연습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이 구성됩니다.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